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가 아시아와 유럽, 미주 지역을 넘어서 아프리카를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이 확산되는 가운데 어려운 시절 우리나라를 도왔던 에티오피아에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홍현 기자입니다. 3월 중순부터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코로나19의 확산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4월 14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2028명, 카메룬 803명, 코트디부아르 533명 등으로 청정 지역이었던 아프리카마저 뒤늦게 코로나19의 위협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낙후된 의료시설과 빈곤 등의 문제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력이 없다는 것. 아프리카 상황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조금씩 몰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에티오피아를 도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공항이 아프리카의 허브 공항으로 불릴 만큼 대륙 전역을 커버하고 있지만 정작 대량의 유동 인구에 대응할 만한 여력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에티오피아 누적 확진자는 69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명성의과대학 문홍량 부학장은 정부 운영 병원이 2군데 있지만 수용 능력 부족으로 명성기독병원 MCM 등 사립병원에도 코로나19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금 1억 1,000명이 되는 인구가 지금 물론 국가에서 통제를 시작하긴 했는데 무방비 상태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진단 키트도 부족할 뿐더러 그 진단 그 의료 수준도 지금 선진국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 우리나라에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퍼졌을 당시 바로 문을 닫았던 국가들보다 과거 대한민국이 어려웠던 시절 우리를 도왔던 나라부터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사회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가장 먼저 대한민국을 위해 파병을 결정했던 에티오피아.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이 어려웠을 때 6.25 사변 때 셀라시아 황제가 유엔이 창설하고 나서 맨 처음 다른 나라를 돕겠다고 나선 국가거든요.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 때문에 저희들이 자유국가를 다시 세울 수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보호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프리카 대륙, 특히 에티오피아를 돕기 위해서는 어느 한 교회만의 도움으로 될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기도와 우리 사회의 후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이어집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C채널 방송이 마련한 특집 좌담 원로에게 듣는다 2편이 오는 16일과 17일 1부와 2부로 방영됩니다. 특집 좌담 2편에는 한국교회 부흥을 이끈 원로 목사들이 출연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 사회와 교회의 미래를 전망하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원로 목사 그룹이 최초로 함께한 특집 좌담 원로에게 듣는다. 박종구 월간 목회 발행인이 진행하는 좌담 두 번째 편에는 명성교회 김삼화 목사와 온천제일교회 장찬환 목사, 경동교회 박종화 목사, 신촌성결교회 이정익 목사 등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끈 원로 목사들이 출연합니다. 원로 목사들은 이번 좌담을 통해 전 세계를 잠식한 코로나19 사태 후 한국 사회와 교회가 맞게 될 미래를 전망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견을 나눴습니다. 장찬환 원로 목사는 코로나19 사태의 종식 이후를 부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면서 희망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할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우리가 언젠가 이것이 종식된다 생각하고 그 다음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에, 우리의 노고에 은총으로 보답할 것이다. 이런 생각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잃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정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 목사는 한국교회는 지난 시간 동안 끊임없이 위기를 겪어왔다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할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한순간 한순간 그 위기를 겪으면서 지나오고 정말
개인과 가정과 국가의 위기를 끊임없이 겪어왔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도 저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더 돈독하게 가는 기회가 되면 이 기회는 오히려 유익이 될 것이다. 박종화 원로 목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치유하고 배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됐다면서 코로나19로 생겨난 예배 방식의 변화 또한 새로운 선교 매체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 잃은 자 하나, 잃은 자 한 마리에 대한 배려가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잃은 양의 치유 없이 온 나라가 살 수 없다. 이제 그 하나 이제 하나님의 진실을 깨달은 점이고, 기존에 모이는 교회는 계속 신적인 수준 높이고 온라인 교회 방식을 긍정적으로 발전시켜서 선교 매체로 삼자. 이정익 원로 목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생겨난 새로운 형식들에 발맞춰 제도와 시스템들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뭐 온라인 예배하기로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제부터는 그런 면에서 제도도 보완하고 시스템도 보완하고 예배 형식도 공간에서 드려지는 것만이 개념이 새롭게 도입이 됐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변화하지 않을까. 이번에 그런 소득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는 지금 새로운 영적 패러다임을 제시할 특집좌담 원로에게 듣는다 두 번째 편. 이번 특집좌담 2편은 오는 16일 오전 10시와 17일 오전 11시 2부에 걸쳐 방송될 예정입니다. C채널 뉴스 변은준입니다. 지난 10일 부활주일을 맞아서 현장 예배를 드린 교회가 다시 늘어났지만 예방수칙 위반율은 전보다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시내 교회들의 코로나19 예방수칙 현장 점검 결과 6,500여 교회 중에 20곳만이 예방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마저도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서울시는 대형 교회가 예배를 재개했지만 사전 신청을 받아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을 했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곳이 많았다면서 몇몇 교회들이 드라이브인 예배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신천지 교회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조사 결과 슈퍼 전파자로 알려진 31번째 확진자가 허위 진술을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대구시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31번째 확진자가 당초 진술보다 4일 앞서 신천지 대구교회를 방문하는 등 2월 5일과 16일, 19일에도 교회를 다녀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만희 씨의 추가 동선도 파악돼 지난 1월 16일과 17일 각각 대구와 경북 청도를 다녀간 사실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시는 신천지 신도 명단에 대한 의도적인 삭제 여부와 시설의 일부 미제출로 인한 역학조사의 방해, 역학조사상의 허위 진술 등의 건에 대해서 경찰에 추가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네, 세계 곳곳이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으면서 선교지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후원 물자와 선교 인력이 닿을 수 있는 길이 모두 막혔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선교사들의 잔류와 귀국에 대한 의견도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한국위기관리재단 김진대 사무총장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상황이 이렇게 된 만큼 무엇보다 선교사님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교사님들이 선뜻 귀국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까? 네, 선교사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선교지에 잔류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역 현장을 떠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지금까지 고락을 함께했던 사랑하는 성도들을 뒤로하고 선교지를 떠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상황 종료 후 복귀 시 여전히 환영과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도 내포되어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자녀 교육 문제인데 선교지에서도 현재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귀국해도 자가격리 시설과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숙소가 부족하다는 점이고요. 물론 국경 폐쇄나 항공기 운항 중지로
마땅한 이동 수단도 없고 있을지라도 고가의 가족 항공료 부담 때문에 귀국하기도 어렵습니다. 끝으로 믿음이 부족하다는 파송교회나 후원자들의 부정적인 시선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가족의 안전을 염려하면서도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선뜻 귀국을 결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하지만 고령자나 기저질환자, 사역이 불가능한 주재국의 상황, 체류비자 연장 여부, 안식년인 경우, 장기 사역 계획 변경 등으로 전세기를 이용하여 귀국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철수 이유가 다양한 만큼 파송교회나 성도들은 귀국 선교사들의 믿음과 결정을 존중하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선교지에서 실행 가능한 사역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는 전례 없는 위기 사태로 한국 교회도 현재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였습니다. 따라서 선교 현장에서도 예배 회복 사역으로 가정 예배를 살리고 SNS를 통한 공동체 예배를 유도하도록 합니다. 물론 예배와 모임, 팀 회의 등을 위하여 인터넷과 온라인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는 장기 이동 제한으로 인해 가난한 현지 이웃들을 실제로 도울 수 있는 국률 사역으로 국가 보조나 생활이 어려운 교회 성도들과 가족을 파악하고 사각지대 이웃을 돕는 사역이 요청됩니다. 중앙아시아의 한 선교사님의 경우 앞집의 외국인 사역자와 함께 동네 가난한 장애인과 독거노인, 편부모 가정 등 16가정에 일주일에 한 번씩 비상식량을 나눠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셋째는 보건위생사역으로 집안 청소를 깨끗하게 하도록 하며 각자의 집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게 하고 손 씻기와 마스크 사용하기 및 보급사역 등도 펼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한국교회의 재정 감소와 환율 등락 등을 고려할 때 많은 재정이 필요한 프로젝트성 사역은 축소하고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도록 사역 조정의 지혜도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눈에 보이는 실정 위주의 사역보다는 사람을 양성하고 키우는 장기적인 사역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나눴듯이 모든 항공편이 끊어진 상황이 대부분인데 국내에서 선교지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먼저 의사소통을 통해서 선교사의 안부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선교사들은 파송교회와 단체로부터 자신들이 돌봄을 받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끼게 되지요. 또한 소통을 통하여 현장의 필요를 파악하고 실제적인 도움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격리된 가정이나 싱글 선교사들을 돕기 위한 자료들, 예를 들면 좋은 글과 영화, 묵상 자료나 찬양곡 등을 보내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선교사가 귀국을 결정한 경우에는 귀국 항공료 지원도 필요합니다. 현재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가 엄격하게 요구되기 때문에 자가격리 숙소 준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원거리 비대면 의료 상담 체계 구축도 필요하죠. 또 선교사를 위한 심리 상담과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위기 디브리핑도 제공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한국위기관리재단에서도 선교사님들을 위한 지원을 마련하셨다고요? 현재 저희 재단은 일시귀국 선교사 가정이 14일 자가 의무 격리를 마치면 2개월간 무료로 머물 수 있는 숙소 제공과 심리 상담 및 건강검진 서비스를 지역교회와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선교사님들이 요청할 경우에는 비대면 인터넷으로 심리 상담과 건강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선교사와 그 가족의 재난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위기 디브리핑도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러한 재단의 위기 디브리핑 무료 지원 사역에 재정 지원이나 자원봉사로 참여할 지역교회나 유관기관, 뜻있는 성도님들은 재단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들도 귀국하시는 선교사를 믿음이 부족하다는 등의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기보다는 선교사의 믿음을 존중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맞아줘야 합니다. 특히 견고한 믿음의 바탕 위에 바른 이성적 판단을 통하여 가급적 중간 영역인 신앙생활의 회색지대를 점차 축소시켜 나가는 것이
위기관리 사역이라고 본다면 선교사들이 복음 안에서 얼마든지 잔류와 귀국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교지에 고립된 환경에 놓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영적, 물적 또 지원이 이어져야겠고요. 선교지를 위한 중보 기도도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위기관리재단 김진대 사무총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21대 국회의원 선거. 코로나19로 상황이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투표에도 참여해야 할 텐데요. 변현진 기자와 함께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사전 투표 열기로 봐서는 코로나19로 선거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좀 우려는 불쑥시키는 것 같은데요. 예, 이미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에서도 총선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예. 투표소는 전국 14,330곳에 마련됐고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부분이 1층이나 승강기가 마련된 곳에 마련됐습니다. 투표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요. 준비물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또는 기타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를 챙겨가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렇군요. 앞서도 얘기했듯이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네, 지난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됐습니다. 1,174만 명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했는데 네. 투표율 26.7%로 역대 총선에서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그 분산 효과로 평가했고요. 예. 이외에도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는 지난 6일까지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투표에 제외 국민 17만 1,000여 명 중 4만 858명이 참여했는데 투표율 23.8%를 기록했습니다. 동남아 지역 같은 경우 역대 최고율의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역대 최저였다고 하니 이런 부분들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미 사전 투표를 하신 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에는 이 선거 투표용지가 2개지 않습니까? 예. 이거 꼼꼼히 좀 챙겨봐야 할 이유가 있다고요? 예, 투표소에 가시게 되면 2개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실 겁니다. 예, 그렇죠. 하나는 하얀색의 지역구 투표용지고요. 또 다른 하나는 초록색의 비례대표 투표용지입니다. 예. 비례대표 투표용지 같은 경우 길이가 무려 48.1cm인데요. 2004년 정당 투표제가 도입된 이래 가장 긴 길이입니다. 투표용지가 너무 길어지면서 개표기로 개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일이 손으로 좀 개표를 해야 되는 부작용도 예. 생겨났고요. 용지가 길어지게 된 이유는 여러 소수 정당들이 비례대표석을 차지하기 위해서 난립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석은 47석인데요. 그 47석을 차지하기 위해서 소수 정당들이 무려 35곳이나 출마를 했습니다. 20대 총선에서 21개의 당이 출마했던 것에 비교한다면 매우 많은 당이 출마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정말 길긴 길더라고요. 예. 이번에 또 이번 선거에서 또 확실하게 달라진 부분들이 있죠? 어떤 점들이 있습니까? 예, 우선 가장 큰 특징은 만 18세 고3 학생들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네.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는 52만 명이 투표에 첫 투표를 하게 될 거고요. 또 달라진 점은 투표 인증이 좀 자유로워졌다는 것입니다. 20대 총선에서는 특정 그 후보를 연상시킬 수 있는 V 표시나 엄지척 인증샷 같은 경우에는 허용이 되지 않았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안 되는 거는 기표소 내에서는 촬영이 금지되고요. 네네.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앞서도 이제 변 기자가 이야기를 해줬지만 당 이름이 너무 많아서 헷갈린다라는 분들이 여전히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좀 된 것의 표심이 또 어디를 향할지도 우리가 관심인 것 같아요. 네. 이미 아시겠지만 이번에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위성정당들이 생겨났습니다. 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당선 의원이 많을수록 비례대표로 가져갈 수 있는 의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별도의 당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거대 양당이 지역구 의원이 출마하지 않는 위성정당을 만들어내면서 비례대표 투표지가 3번부터 시작되는 해프닝도 발생을 했고요. 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주요 취지가 소수 정당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늘리는 것인데 이런 거대 정당들이 정치 전략으로 이용하면서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됐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해주신 대로 비례대표 용지는 3번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이 뉴스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좀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앞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사전 투표율로 봐서는 당일 투표도 역시 좀 투표율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예, 역사상 유례없는 비상사태를 몰고 온 이 코로나19가 선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역대 최고치의 사전 투표를 기록을 했고 선관위가 실시한 그 유권자 조사에서도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의견이 72.7%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도가 매우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예, 예. 코로나19는 전 국민에게 해당되는 위기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비교적 감염 시의 위험도가 높은 고령층이나 어린 자녀들을 둔 젊은 부모들일 것입니다. 어떤 연령층이 얼마나 참여하느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고령층이나 젊은 부모들이 얼마나 투표에 참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뭐 투표소에서도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투표를 하러 갈 때 지켜야 할 수칙도 있다고요. 네, 우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을 하셔야 될 거고요. 네네. 투표소에 가시게 되면 발열 체크를 한 뒤에 손 소독을 하고 그다음에 일회용 비닐 장갑까지 착용을 해야 투표에 임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는 4.15 총선 투표 참여 대국민 참여 수칙에 따른 것인데요. 선관위가 발표한 행동 수칙으로는 투표소에 가기 전에 신분증 준비하기와 마스크 착용하기, 그리고 발열 체크와 손 소독 후 일회용 비닐 장갑 착용, 투표소 안팎에서 다른 선거인과 1m 거리 두기, 본인 확인 시 마스크 잠깐 내리기, 발열 시에는 임시 기포소에서 투표하기 등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도 잘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가 하면 기독교계에서는 기독자유통일당의 예상 득표율에 대한 상당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좀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기독교 사상을 기치로 출마한 당은 기독자유통일당이 유일합니다. 예. 이로 인해 기독자유통일당이 의석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기독교인들의 관심도 매우 높은데요. 김문수 기독자유통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예. 한 인터뷰에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매우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면서 총선 당일에는 3%를 넘어 5%까지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예. 비례대표 의석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 3%의 지지가 필요한데요. 그렇죠. 기독자유통일당이 어떤 결과를 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모쪼록 투표와 또 개표까지 안전하게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무엇보다 선거 당일에 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일, 그 의미가 정말 남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신다면요. 예, 21대 총선은 코로나19라는 그런 국가적 위기 앞에서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러나 예상을 깬 높은 사전 투표율은 국민들이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좋은 정치인의 탄생을 기대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번 21대 총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분열이 아닌 화합을 이끄는 그런 참 정치인의 탄생을 기대합니다. 예. 또 무엇보다 중요한 기독교 신앙을 수호할 수 있는 좋은 정치인의 당선을 위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행사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든 국민들의 바람처럼 정치 선진화가 이루어지는 토대가 마련되는 선거가 되기를 저희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현정 기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0일 부활주의를 맞아서 현장 예배를 드린 교회가 다시 늘어났지만
예방수칙 위반율은 전보다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가 아프리카 대륙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 체계가 열악한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도움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정례 브리핑에서 31번째 확진자의 동선 관련 진술에 허위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C채널 방송이 마련한 특집 좌담 원로에게 듣는다 2편이 오는 16일과 17일 1, 2부로 방송됩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도 말 때문에 논란을 불러온 후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언어는 인격을 담는 그릇이죠. 정치는 물론이고 우리 삶의 전반에도 언어의 풍미를 잃지 않아야겠습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